예, 2022년 6월 6일입니다. 오늘은 현충일 날인데요. 현충일 특강으로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오늘 세 번째 이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한국사를 복원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태고사를 복원하고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팔아보자, 이런 대의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읽고요, 또 자기 준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상고사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역사 의식에서 벗어나서 태고사까지 역사의 지평을 넓히고, 또 우리의 어머니 모계 유전자의 흐름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 유화 문명이라 하는 홍사 문명에 이르게 되고요. 또 오른쪽에는 툰투라 지역 기후에 들어가는 이 간도와 연해주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태백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또 중국과 같이 있는 이 황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서해 바다가 과거에는 서해 대평원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나누어지는데, 과거에 태고사에는 남방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지역이 땅이 이제 낮은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지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인종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문명은 미개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와 문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어머니의 유전자가 지냈던 지난 태고사에 적어도 빙하기 1만 2천 년 전에의 삶은 문화를 남겼던 것이고요. 을을 남겼다면 우리가 빙하기가 끝나고 난 1만 2천 년 이후는 바로 문명을 남겼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은 바로 혼을 남기고, 혼은 기술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의 길을 따라서 또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또 한국사를 복원하는 하나의 큰 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강단사학이든 제야사학이든 우리가 통섭적인 통속적인 그런 역사관에서 전밀청 한 단계 높여서 우리의 역사를 상고사, 태고사까지 한번 끌어올려서 우리가 사고하는 영역을 가질 때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충일 특강 세 번째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문 산책 145번째 강의고요. 우리의 말이 왜 북방 실담어고 산스크리트인가? 그리고 범어, 대정경을 기록한 것이 범어죠. 산스크리트죠. 이걸 북방 실담자라고 하는데 왜 이 천축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종합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나?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상고사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큰 열쇠이고 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한국에 쓰고 있는 말의 근 8, 90%는 산스크리트이고 발리어가 한 10%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거의 대부분이 8, 90%가 산스크리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스크리트는 어디에서 재조합이 되고 또 문자로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바로 천축국의 말로서 범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축국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백두산, 백두산은 히말라야 산을 백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산이 이제 곤륜산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곤룡풀을 입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륜산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 이제 탈인분지라 그러는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천산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력이 바로 천축국 지역이라 하고 파미르 공인이라 하기도, 또 판찰러스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선의 강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마고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북방 아버지 유전자가 출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말은 당연히 그 말과 대동소이하고 일치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네팔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탄이라든지 이런 히말라야 산 저변에 있는 말과 우리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던 뭐 티벳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미얀마, 태국 이런 말들도 다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말과도 무척 어순도 같고 발음도 거의 같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북방 문화권의 문명을 전해줬던 그 루트가 바로 이 중앙아시아 비단길 그 유목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유라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그래서 이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 남북으로 또 동서로 유라시아를 따라서 약 6, 700km 정도의 거대한 빙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영구 동토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라시아 지역의 그때에는 매우 뭐냐면은 기후가 온화하고 살기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이 우리가 아버지가 살아온 루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는 순다 대륙,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사이에 있는 대륙이 바로 순다 대륙이라 하는데요. 그 순다 환인들이 이동을 해서, 그래서 이동을 해서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대만, 중국 남부를 거쳐서 일본의 큐슈 지방 제주도를 거쳐서 신안 앞바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남부와 그리고 중국의 서부를 거쳐서 서해 대평원이라 말하는 지금 현재 서해 바다에서 오랜 수수만 년 동안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태백산을 따라서 연해주에 도착하고
연해주에 오르게 되면은 바로 동서로 툰트라 지역에 도달하기 때문에 인류가 거기서 이 툰타를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해서 핀란드, 스웨덴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지역에서 가장 그 인류의 정거장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게 지금 현재 연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태고사회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약 한 1000명 정도가 이동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한 어머니의 그 유전자를 그 조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순다 대륙을 거쳐서 다시 서해 대평원에서 수수만 년을 살다가 연해주를 거쳐서 다시 그 동서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 동서로 이동해서 지금 현재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그 북방 문화권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북방 문화권의 가장 큰 그 출발점이 바로 25,000년 전에, 예, 24,000년 전이라고 해도 되고 25,000년 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 지금으로부터 약 25,000년 전이 바로 북방 문화권의 유전자를, 북방 문화권의 아버지의 유전자를 태동시켰던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지역을 따라서 동서로 그 이동을 수없이 오고 가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고사 이후에는 바로 유라시아 루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 서쪽으로는 나일강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도낭 문명, 그 다음에 시안스아 문명부터 해가지고 산둥반도, 중원, 지금 산둥반도를 우리가 중원이라 그러죠. 중원, 그 다음에 요소 요동지방에 속하는 요하강을 따라서 있는 그 요동지방의 고구려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그 다음 일본까지, 오키나와까지 이렇게 이제 그 북방 문화권이 뻗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서기 약 한 325년 이때부터 해서 소위 말하는 선비족, 동호인의 한 갈래인 그 선비족이, 그 선비족이라 하면은 탁발시 선비가 있고, 그 다음에 모용시 선비가 있고, 그 다음 우문시 선비가 다 있죠. 예, 그래서 이 탁발시 선비는 부기를 건설했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그 모용시 선비는 바로 연나라, 예, 연나라를 그 뭐고 그 건설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운문시 선비는 바로 수나라 당나라를 만들었던 세력되는 것입니다. 그 이 사람들은 다 선비 계통으로서 우리가 조선 선비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선 선비, 조선 선비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우리 한반도의 지금 경상도 쪽에는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조선 선비들의 본향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동을 선비의 그 천년 선비의 본향이다, 이런 말을 어디서 제가 본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결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조선 시대 때 사대부들만을 우리가 선비라고 이해했는데, 공부를 좀 더 하다가 보니까 우리 고조선의 강력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고, 거기에 뭐냐면 다 이 선비족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비족이 중국을 포함해서, 한반도를 포함해서 일본을 포함해서 약 1000년 이상을 이들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태고사에서 상고사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로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역사에 대한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고사에서부터 이 강의를 듣다가 보면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북방강력에서 왜 지금 현재 우리가 한반도에까지 이렇게 밀려와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 한국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바로 수수만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의 무대를 다시 해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앞으로의 역사를 생각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고요. 제가 간혹 뭐냐면은 이 우리 고조선 사회는 바로 문중 사회고 부족 사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문을 되게 중요시기고 그다음에 문중과 가문을 중요시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중과 가문과 자기를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만이 왜 우리가 사대주의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계속 나라가 축소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우리의 그 정체성을 저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는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선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선비들이 지난 천년을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 왔던 이런 경험을 되살려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한번 지난 우리 역사를 생각해 봐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현충일 특강으로서 두 번째 특성 10가지를 우리가 이제 제가 올려드렸죠. 간단하게 읽어보면 플로이스토세 즉 홍적세는 258만 년 동안 진행되었고 마지막 병하기에는 1만 2천 전에 끝났다는 거죠. 그때 이제 방구 환인이 나오고 제수 환인이 나온다는 거, 배달 환웅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트로이스토세는 뭐냐 홍적세라고 하는데 어원은 그리스어로 가장 플러스 그 새로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가장 새로운 뭐냐면은 시기를 우리가 플로이스트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홍적세라고 부른다. 이와 함께 이제 구석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중석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만 2천 년 이후부터는 중석기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석기를 거쳐서 동기 시대를 거쳐 이게 동을 말하는 것이죠. 동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청동기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석기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천축 환인들은 구석기 시대의 북방 호모사피엔스였고요. 이거 지금부터 2만 5천 년 전이나 그랬죠. 네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광명이세라는 말 있죠. 광명이세, 홍익인간, 제세이와라는 말 중에서 이 광명이세가 가장 먼저 나오는 말로서 바로 구석기 빙하기 끝나고서 새 개벽을 알리는 말이고, 이 광명과 더불어서 우리 판찰라스, 파미르, 그 다음에 조선, 동이 이런 우리의 유관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기간은 대략 2만 5천 년 전을 말하는데 이 시기를 뭐냐 천축 한인의 시작도 이때부터 이루어진다. 그리고 북방 아버지 유전자가 이때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빙하기 간빙기를 거듭하고 빙하기는 되게 추운 곳이고 그 사이에 이제 따뜻한 지를 간빙기라 거듭하고 대륙은 동일하지만은 빙상 이미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육대주는 이미 동일하지만은 빙상의 확대 축소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 높이가 이제 달라져 보이고 해수면 높이가 100에서 120m 정도 이제 낮았는데 이것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7, 8천 년 전에 이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북아메리카와 워싱턴까지 약 300km 정도 있고 유라시아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도 약 6, 700km 빙하가 덮여 있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연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6도고요. 영구 동토 지역은 0도라는 거죠. 그래서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 성지가 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 홀로세는 중석기 시대이다. 광명의 개벽기다. 아까 홍적세 다음에 이제 홀로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중석기 시대라는 것이죠.
중석기가 이제 더불어서 뭐냐면은 우리가 방과 한인, 재석 한인을 두고 지금으로부터 약 1만 2천년 전, 1만 1천년 전, 예, 8, 9천년 전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천축 강력에서 거대한 유라시를 따라서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 타림분지, 도난까지 뻗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복합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 복합군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의 거대한 문화 복합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초원 화랑 때 자연적인 민족 이동성이 중국 중원과 연결되고 이들이 바로 브라흐마다 이거죠. 이 브라흐마가 바로 브라만 계급을 만들게 되었고, 이 브라흐마는 우리말 불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흐마는 우리말 불자에서 나온 생명사성으로서 우리 테오포켓이 풍시라든지 풍류도, 신라에서 풍류도,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이 다 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축구에서 발원하고 상고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동이족이라 하고, 이거를 광명족이라 하고, 이걸 우리가 조선이라 한다는 거죠. 조선이라는 것은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 우리 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바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동이족은 서쪽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동과 구리, 청동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발전했는데, 이것을 이제 문명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죠. 예,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북방 유목민족의 후손들이 시대를 맞이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기술 문명은 지배자 문명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그 정경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것이죠. 재정일치, 재정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제사개혁과 정치개혁이 분리되는 계기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중앙아시아의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상구사를 이루는 세력이었는데,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거쳐서 동북아까지 기술이 매우 고도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황구사, 방구 한인을 거쳐서 제석 한인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나중에 파미르 고원에서 달인 분지를 거쳐 도낭을 거쳐 시안 장안을 거쳐 중원에 정착됐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공자가 살았던 바로 우리가 상나라라고 말하는 은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를 이었던 송나라, 송나라를 이었던 노나라가, 이것이 공자가 태어난 국부인 것이죠. 이들의 나라를 우리는 고조선이라 하고, 조선은 광명이 비치는 곳을 말한다. 테오포켓시는 하를, 설씨는 은나라를, 무왕은 주나라를 춘추 전국시대에 지인한 상국, 위초고, 북이 탁발선비, 북연 모경선비. 이 모경선비는 버프왕, 신라의 버프왕이 모영식 계열이고, 그 다음에 백제의 자현왕 곤지라는 그 유명한 일본을 통일한, 일본을 최초로 했던 일본 통일의 그 동성왕의 아버지가 이제 곤지가 되고요. 북제, 예, 북제는 뭐냐면 수당을 이은 운문선비, 당태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문성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신라계 법흥왕 많이 살아남아 같은 혈족인 수당, 당태종과 연합하여 고구려 백제를 멸명하게 되고, 이들은 모두 고조선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맥족이라는 것이죠. 고조선은 수많은 민족 중에, 부족 중에, 민족이 아니라 부족 중에 옛 맥족의 나라인 것이다. 고조선은 수많은 부족 중에 특히 옛맥족은 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족 연명체고 이거의 문중사회가 된다고 말씀했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동해, 옥저, 낭랑, 일본 지배층 모두는 선비계 지배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천년을 중원과 동북 삼국을 지배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은 역사 공부에 정통하지 않고 돈과 추세에 눈이 어두워서 성현 지도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배에 먹이를 잠깐 넣으면 될 일을 기름으로 배를 채우니 머리가 기름덩이로 채우고 있다면 그 어찌 환인의 후손을 할 수 있겠는가. 예, 이거를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인간이 배에 먹이를 잠깐 넣으면 될 일을 기름으로 배를 채우니 머리가 기름덩이로 채워 있다면 그 어찌 환인의 후손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 언제부터 사대주의 정치를 하는 것을 밥 먹는 정치학으로 살아가니 통탄할 일이다. 그리고 성리학 유교와 기독교 종교의 절대적 진리라 신앙하니 답이 없다. 지금 중국은 이민족의 역사를 끌어들여 모두 중화 역사로 재무장하고 있는데 순다 대륙에서 출발하여 서해 대평원, 서해 바다, 황해에서 인류 문화를 유산으로 남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고 이후 영구 동토의 평균 기온이 0도에 살아가면서 북방윤자를 남겼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 문명이라는 것이죠. 흑요 속으로 창을 만들고 동으로 청동으로 짝거라 수레바퀴에 달린 전차를 만들어서 정치 집단이 등장하고 이동이 자유로워 전 세계로 말이 이제 섞이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을 우리가 아직 남아 있으니 말 속에 문화가 있고 글 속에 문명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대들은 이 이치를 모른단 말인가. 오늘 2022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이 글을 씁니다.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6월 6일 월요일 골장 김태수 도수는 올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현충일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